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이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나운서 그리고 방송 진행자 공개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실전편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지원할 때에 유의하실 점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 공채에 지원할 때 최근에 들어서는 훨씬 더 많이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1인 미디어 그리고 진행자, 1인 진행자,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런 직업들이 이미 부각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나운서의 역할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공개 채용 어떤 형태나 채용 동향을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매주 몇 건씩의 이렇게 공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은 묵묵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좀 고민해 보신다면 이 직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채용에서 주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필요했던 내용들이에요. 방송사별 입사 지원서, 방송사별로 기업별로도 다르듯이 이렇게 입사 지원의 어떤 지원서의 항목이라든가 그런 포맷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송사별로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명사진과 프로필사진, 여러분의 이미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학성적과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 네, 한국어 능력시험은 여러분이 제출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라고 한다면, 방송사가 많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나운서를 지원한다면 한국어 능력시험을 공부해보는 건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요즘 동영상 제출이 많아졌습니다. 방송 경력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형태가 많고요. 그리고 경력 증명서, 경력자에 한해서 어떤 경력이 있는지를 기술해서 내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사별로 입사 지원서 항목인데요. 최근에 이루어졌던 그 채용의 입사 지원서 항목을 좀 살펴보면요.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네, 단순한 문항이 아니라 문항수도 많아졌고요. 최근의 트렌드를 아무래도 반영하는 문항들이 많아졌죠. 네, 1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당신이 아나운서가 됐을 때 당신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였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700자를 쓰셔야 합니다. 자,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본인만의 어떤 특장점을 살릴 거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문항이 되겠죠. 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나운서의 역량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가치관을 묻는 문항도 있을 거고요. 이건 조금 비슷한데요. 타인과의 협업 시에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 조직 생활이라든가 대인관계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인생 경험 중에 힘들었던 경험, 네, 이 부분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불합격했던 경험이 가장 힘들었다 이런 내용 쓰는 학생 많습니다. 네, 절대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 트렌드에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문항수도 많고 네, 글자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을 충분히 많이 하시고 방송사별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방송사별로 이렇게 가끔 잘못 기입을 해서 보내는 경우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그 인사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복사해서 붙여넣은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지원한다면 그 회사, 그 방송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에 맞는 지원서를 작성해서 꼭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 형식을 원하는 방송사도 많습니다. 네, 지상파도 그런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작은 방송사, 중소형 방송사에서도 자유 형식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목인데요. 선생님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라고 항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항목 구분 없이 통으로 그냥 쭉 줄글로 써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네, 항목을 좀 구분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목은 구체적으로 왜 지원하는지 그 방송사별로 혹은 그 프로그램 진행 성격별로 동기를 좀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역량, 장점을 써주시고요. 포부, 입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서식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요. 네, 자유 형식의 입사 지원서는 거의 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좀 감추고 싶은 내용을 감출 수 있거든요. 최근에 학생들의 이력서를 보다가 정말 낮은 학점의 경우에 자유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적었던 학생도 봤고요. 혹은 어학 성적이 아주 낮지는 않지만 그렇게 내세울 만한 성적이 아닌데 적어놓은 경우 많이 봤거든요. 네, 사실 자유 형식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적을 수 있는 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경력, 경험 위주로 해서 입사 지원서의 포맷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서식들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성의껏 거기에 보완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항목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분량인데요. 어느 정도 적어야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보통은 이력서 한 매, 그리고 자기소개서 한 매, 이렇게 두 매로 간단하게 적으시면 인사 담당자들이 보기에도 편한 분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는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게, 혹은 한 장을 채우지도 않은 성의 없는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게 그 부분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자 크기 중요합니다. 너무 큰 글자 할 말 없나? 이런 생각 들 수 있고요. 너무 깨알같이 작은 글자는 보자마자 읽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글자 크기 주의하시고요. 줄 간격, 네, 이 부분도요. 아주 세심한 학생들은 잘 하는 편이지만 좀 무심한 학생들은 글자 줄 간격도 굉장히 좁게 한다던가 아니면 지나치게 넓게 한다던가 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돈되지 않은 서류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량적인 편집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참고해서 지원하시고요. 네, 기타 프로필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프로필 사진을 여러 장을 많이 찍었다고 해서 파일 하나에 넣어서 압축해서 보내는 친구들 있거든요. 사실 압축해서 보내라는 어떤 지시가 있지 않는 한은 그 압축을 다시 풀어서 봐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지원자가 수백 명에 달하겠죠. 그거 일일이 다 압축 풀어서 정돈해서 보실 시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요. 그 서류 안에 프로필 사진을 첨부해서 열자마자 볼 수 있게 이렇게 입사 지원서를 만들라고 좀 지시를 하는 편이고요. 자, 그다음에 커서의 위치 확인, 이거 아주 사소한 거지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자기소개서 입사 지원서를 열었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로 커서가 이동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지 하면서 이렇게 커서를 옮겨야 되는 경우, 혹은 사진의 중간쯤에 잘린 채로 이렇게 열리는 경우, 첫인상이 결정이 되는, 여러분의 서류의 첫인상이 결정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쪽으로 커서를 옮겨서 열자마자 여러분의 이름과 사진이 명확히 보일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유 형식의 경우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잘 지키시고 이제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곰곰이 생각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명사진과 프로필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네, 제 사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직 아나운서 방송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을 좀 빌려왔습니다. 다양한 이미지가 있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전처럼 어떤 정장 재킷에 혹은 원피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차림인가요? 네, 이렇게 좀 정형화된 차림의 아나운서 프로필 사진보다는 본인의 개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필과 증명사진 제출하실 때 유의사항 좀 전해드릴게요. 우선 방송 프로그램의 분위기에 맞는 사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 진행자를 채용하는 상황에서 프로필 사진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캐주얼 차림에 좀 자유분방한 프로필 사진을 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데요. 그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밝고 통통 튀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프로필 사진 다양한 이미지를 보고 싶어서 한 3장에서 4장을 첨부하라고 그 공모 요강에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이 너무 정형화된 수트 차림에, 그리고 칼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칼정장을 입는 그런 프로필 사진이라면 사실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센스가 중요한데요. 프로그램의 진행자의 성격에 맞는 사진으로 골라서 제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컨셉으로 여러 가지 프로필을 찍는 것보다는요, 여러 차례 한 장씩이라도 좋으니까요, 다양한 컨셉의 프로필 사진을 갖고 계시는 게 방법이 되겠죠.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프로필 사진 한번 찍으려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무척 비쌌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스튜디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도 프로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하셔서 사진만큼 좀 신중하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상반신 그리고 측면, 전신 사진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그 방송사별로 원하는 사진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방송사는 증명사진만 제출하는 간단하게 그런 경우가 있고요. 혹은 어떤 방송사에서는 측면 사진을 내라라는 게 있어요. 측면으로 하는 어떤 카메라적인 이미지를 보겠다라는 건데요. 어떤 방송사는 전신 사진을 필수적으로 제출해라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와 실루엣을 보겠다라는 그런 방송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그런 상반신만 여러 장 이렇게 찍지 마시고요. 다양한 컷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베스트 포토를 얻을 때까지 계속 보완할 것. 네, 사실 저도 이제 방송을 계속 하고 있고 강의를 하면서 저도 프로필 사진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제 프로필 사진이 100%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 찍거든요. 네, 본인의 이미지가 해마다 변할 수 있고요. 본인이 모르던 본인의 장점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색깔 의상이 나한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하셨는데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장 최고의 베스트 포토를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봐도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다 하는 사진이 남들이 봐도 잘 나왔거든요. 근데 본인이 봤을 때 물음표가 띄워져요. 그러면 남들이 봐도 그렇게 큰 감흥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결정하는 프로필이니만큼 베스트 포토 딱 봤을 때 정말 잘 나왔다. 혹은 내 이미지가 고스란히 장점이 그대로 잘 드러났다 하는 사진을 얻을 때까지 계속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째는요. 사진 크기 그리고 첨부 방식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사진 크기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별로 사진 크기를 제시해서 그에 맞게 제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사진 크기를 줄여주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에 맞게 하셔서 사진이 깨지지 않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시고요. 자, 첨부 방식. 네, 첨부 방식도 마찬가지로 서류 안에 최대한 이렇게 담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고요. 따로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도 여러분이 방송사별로 들어가서 입사 지원하는 어떤 솔루션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명확하게 잘 지원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증명사진과 프로필은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번엔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포트폴리오 제출 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지원자들은 정말 수고스럽고 준비하기 막막하실 수 있지만 인사 담당자 그리고 방송사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과 어떤 노력, 인력에 대한 어떤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지원하고 제가 아나운서 시험 볼 때만 해도 포트폴리오 제출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렇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어떤 필수 항목이 돼버렸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제출 시에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서요. 선생님, 헤어, 메이크업, 의상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로 어떤 샵에서 받고 해야 되나요? 혹은 의상도 갖춰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그 학생이 방송을 했을 때 카메라 안에서 보여질 수 있는 이미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의 베스트로 끌어올리셔서 포트폴리오 찍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의상도 어떤 친구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서는 아무래도 원고 리딩이 가장 중요하겠지라고 하면서 외투 걸치고 그냥 뉴스 읽어서 포트폴리오 제출한 친구나 혹은 좀 편안한 의상을 입고 좀 구겨진 듯한 의상을 입고 찍는 친구들을 종종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단정하게 갖추셔서 의상도 본인에게 어울리는 거 입으셔야 합니다. 다만 헤어 메이크업을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길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어떤 헤어 메이크업에서 이제 카메라에 비춰지기 때문에 그 얼굴의 어떤 선명도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짙은 정도의 여러분의 평소 메이크업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꼭 반드시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포트폴리오에서는 여러분이 계속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가 어떤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어떤 메이크업 했을 때 제일 잘 어울리는지 보시고 그에 맞게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 보시면서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만 카메라 테스트에서는 헤어 메이크업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정 원고가 없을 경우 모집 요강 참고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으로 라고 하는데요. 포트폴리오에 원고를 제시해주는 방송사가 있기도 합니다. 뉴스를 한 꼭지 넣어놓고 이걸 녹화해서 보내라는 어떤 채용도 있고요. 혹은 자유 원고로 제시를 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정 원고가 없을 때는요.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네, 그 방송사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 진행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셔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원고를 녹화하셔서 보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런 원고를 낭독하시면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좀 가늠해 보기가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사에서 밝은 분위기의 예능 프로그램의 어떤 게스트 패널로 출연할 수 있는 프리랜서 진행자를 뽑는데요. 거기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낸 학생을 보니까 뉴스 앵커처럼 정형화된 어떤 보이스라든가 이미지, 옷차림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정성껏 찍어서 보낸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넌센스죠. 센스 있게 그 프로그램에 맞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배경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서 찍어야 하죠? 요즘에 그 고가의 스튜디오에서 많이 학생들이 찍고 있는데요. 사실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경보다는 사람을 더 보거든요. 인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찍으시는 게 좋겠고요. 스튜디오에서 찍는다고 해서 가산점이 있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경보다는 본인에 집중해 주시고요. 최대한 본인의 얼굴이나 이미지가 잘 살 수 있는 어떤 배경, 무채색의 배경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집에서 찍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좋습니다만 그 집에서 뭔가 가구가 뒤로 배경으로 보인다던가 침대가 보인다거나 이렇게 성의 없어 보이는 경우는 좀 제외를 하고요.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배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더 드러날 수 있게 여러분의 인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최근에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진행도 하고 기획도 하고 편집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분 정도, 3분 정도의 동영상 제출해서 사실 인사 담당자들의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흔히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2분 안에 여러분의 장점이나 이런 여러분의 특기 이런 것들이 잘 보일 수 있게 2분을 크리에이터적인 기질을 담아서 제작하시는 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혼자 말을 하고 이런 영상보다 사실 요즘에는 거기에 여러분의 어떤 기획력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계속 해보셔야 돼요. 계속 찍어보시고 한 번 찍어놓고 그거 계속 다른 방송사에 제출하고 이러시기보다는 방송사의 성격에 맞게
찍으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면접 보시기 위해서 헤어 메이크업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면접이 끝나고 나서 하셔야 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제작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미지가 잘 갖춰져 있을 때 미리미리 다양한 버전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경력증명서 혹은 경력기술서를 작성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실하게 작성하셔야 돼요. 네, 학생들 그 경력기술서를 보면요, 기간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적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네, 연도만 적어 놓는다든지 이게 몇 번을 출연한 건지 모르게끔 하는 그 기간에 대한 모호성, 그리고 활동 내용, 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불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거나 그런 경우, 그리고 채용 형태 있죠. 일회성의 출연인데 마치 데일리로 고정으로 프로그램을 한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적어 놓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서류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하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관련 경력에 한하여 작성할 것이라는 건데요. 자, 방송 진행자 그리고 아나운서라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력만 쓰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했던 다양한 경력들이 있으실 텐데요.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경력, 말하기와 관련된 스피치적인 부분에서 어떤 공모전에 입상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만 전혀 관련이 없는 뭐 연구실에서의 경험이라든가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오히려 네, 이 직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지원해 본 게 아닐까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자유 형식인 경우에는요,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라는 건데요. 자유 형식으로 제시를 했을 때는 여러분이 경험했던 부분을 조금 더 경력 기술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어떤 업무를 했었고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기술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자유 형식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요, 주요 경력을 위주로 작성할 것.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주요한 경력. 네, 그래서 짧게 단기적으로 한 경력들은 너무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적으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주요한 여러분의 경험과 경력을 위주로 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채 지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아나운서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하는 선생님들의 생각 모아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카데미 다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나운서 아카데미가 여러 군데가 생겼습니다.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꼭 아나운서 되려면 아카데미 다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목소리나 어떤 이미지적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본기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목소리적인 측면에서도 타고났고 뭐 어떤 동영상 강의라든가 혼자의 훈련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아카데미 안 다니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전문가적인 코칭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아카데미를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방송사별로 수료증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아카데미 오랫동안 다니시기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단기간이라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다면 다니시는 게 여러모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기와 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실기, 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터디를 통해서 실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계속 평가를 받아 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시사상식이라든가 글쓰기 이런 것들을 본인의 스스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필기 중에서도 글쓰기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보실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음성적인 측면이라든가 기본기적인 것은요, 여러분이 아카데미를 수료했거나 일정 기간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스터디를 통해서 다 같이 그 스터디원이 합격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류 합격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데요. 서류 합격의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나운서의 역량에서 4가지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음성적인 측면, 전달력은 사실 서류에서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련된 경력을 통해서도 많이 가늠을 해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통한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많이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요, 선생님, 자기소개서 중요한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1차에서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고차 면접에 가시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처음부터 반드시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방대 출신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요즘은 열린 채용으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출신들도 많고요. 지방에서 학교를 나온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지역사에서는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고 의지만 있으시면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자꾸 떨어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카메라 테스트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사람의 기본기와 이미지를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기에 더욱더 충실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나운서가 되려면 아나운서를 많이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방송 진행자가 되기 위해서 방송을 가장 많이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시작해서 한번 이 직업에 도전을 해볼까라는 학생 물론 방송을 많이 보셔야 하고요. 아나운서의 진행이라든가 방송 진행자의 진행을 많이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좀 폭넓게 좀 시야를 넓혀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